안녕하세요 여러분, 온케이 백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푹 빠져있는 게 있어서 그걸 좀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중 혹시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하철역 인근에서 물건을 들고 뭔가 좀 어색하게 서성이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나요? 보통 그렇게 뭔가 어색하게 서성이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혹시 당근이세요? 이 말만 듣고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분명 처음 이 말을 듣는 외국인 분들은 응? 뭔 당근이지? 하고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을 이용하는 사람들끼리 나누는 일종의 인사말입니다. 오늘은 한국 사람들이 왜 이 당근에 그토록 열광하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는 어떤 웃지 못할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 제 경험을 담아 아주 자세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먼저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자면, 사실 중고거래는 전 세계 어디에나 있어요. 미국의 크레이그리스트나 이베이, 일본의 메르카리 같은 서비스들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당근마켓은 이런 사이트들과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동네입니다. 한국은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고 특히 아파트 문화가 발달해 있죠. 당근마켓은 내가 거주지로 지정한 곳의 반경 2에서 3km 정도의 거리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거래가 가능하게 돼요. 외국에서는 중고 물건 하나 사려고 차를 타고 30분 넘게 가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은 그냥 집 앞 편의점이나 아파트, 놀이터에서 5분 만에 거래가 끝이 나요. 이 압도적인 편리함이 한국 사람들을 당근마켓으로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근처 가까운 사람들과 거래를 한다는 것 말고 더 특별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여기에 한국 특유의 치안이 더해집니다. 사실 낯선 사람을 만나는 건 무서운 일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밤 9시, 10시에도 가로등 아래나 지하철역에서 당당하게 만나요. 에이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라는 한국인 특유의 안전에 대한 신뢰가 깔려있는 거죠. 이 안전한 직거래 문화가 당근마켓을 국민 앱으로 만든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느낀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남이 쓰던 물건을 굳이 왜 사? 귀찮게 왜 사람을 만나? 라고 생각했었던 사람 중 한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것보다 더 중독성 있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매너 온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체온이 몇 도죠? 맞아요. 36.5도죠. 당근마켓의 모든 사용자는 이 36.5도에서 시작합니다. 거래를 하고 나서 상대방이 매너가 좋아요, 시간을 잘 지켜요, 응답이 빨라요 같은 칭찬을 남겨주면 이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요. 처음에는 이 점수가 뭐가 중요해 싶었는데 물건을 하나 팔고 나서 0.1도 오르는 걸 보니까 이게 은근히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더라고요. 뭐랄까, 사회적으로 나는 신뢰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는 기분이 들거든요. 반대로 매너가 안 좋거나 약속을 어기면 온도가 깎여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이 온도를 유지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해요. 평소에는 무관심해 보여도 당근 거래할 때는 세상 친절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물건 파는 행위보다 와, 저 사람 매너 온도 진짜 높다, 믿고 거래하자 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더 친절하게 채팅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보통 사회적 인정 욕구가 있잖아요. 그걸 여기서 채우는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좋은 면만 있을 순 없겠죠. 한국이 아무리 치안이 좋고 매너 온도가 중요하다고 해도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여기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주의사항이 있어요. 최근 한국에서도 중고거래 사기가 정말 교묘해지고 있거든요. 제 친구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친구가 한정판 운동화를 너무 사고 싶어 했는데 당근마켓에 시세보다 아주 저렴하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직거래를 하기로 했는데 판매자가 갑자기 제가 지금 급하게 지방에 출장을 가야 해서 직거래는 힘들고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빨리 운동화를 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매너 온도도 나쁘지 않아서 후다닥 돈을 입금했죠.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택배가 도착해서 상자를 들어봤는데 이게 신발치고는 너무 무거웠대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서둘러서 상자를 열어보니까 신발은커녕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뻘건 벽돌 한 장이 신문지에 돌돌 말려 들어 있었대요. 너무 어이없지 않아요? 친구도 그제서야 부랴부랴 이렇게 저렇게 알아봤는데 원래 사기꾼들은 택배 무게를 맞추려고 벽돌이나 쓰레기, 심지어는 생수병을 넣어서 보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한국에서 아주 고전적이지만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기 수법이에요. 특히 외국인 친구들은 한국의 시스템을 잘 모르니까 설마 사기치겠어? 하고 믿었다가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아무리 한국이라도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세상이란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안전하고 즐겁게 중고거래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째, 무조건 직거래를 하세요. 혹시나 이걸 이용하시는 외국인 분들이 처음에는 오히려 이런 직거래가 좀 어색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당근마켓의 정수는 동네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판매자가 택배 거래를 유도하거나 다른 링크를 보내주면서 여기서 결제하세요 라고 하면 99%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 만나서 물건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계좌 이체를 하거나 현금을 주는 게 가장 깔끔해요. 둘째, 상대방의 매너 온도와 거래 후기를 맹신하지 마세요. 물론 참고는 해야 하겠지만 최근에는 온도 높은 계정을 해킹해서 사기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너무 저렴한 가격에 나온 물건은 일단 의심부터 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당근마켓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수다를 떨어봤는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당근마켓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실 외국인 분들은 다른 나라에서 살다 보면 필요한 물건도 있고 반대로 필요 없어지는 물건도 있잖아요. 근데 이 당근마켓을 잘만 이용하면 한국에서의 효율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야기해 보았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한국의 당근마켓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을 넘어 서로의 신뢰를 확인하고 이웃과 소통하는 독특한 놀이터 같은 곳입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 뒤에는 언제나 사기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언제나 저는 여러분들의 경험을 들어드릴 테니 하시고 싶은 이야기 혹은 궁금한 이야기는 꼭 말씀해 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온케이 백호였습니다. 다음에 봐요.